안녕하십니까. 쪽법입니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라고 제가 지금 썸네일에 썼죠.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오늘 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면서 영상을 좀 하나 올렸는데, 뉴스룸에 와서 한 컷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때만 해도 이제 전 세계는 미국이 아니었고 전 세계는 소련과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 세대를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이 미국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는 전 세계 1등이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1등은 두 개였습니다. 소련하고 미국이었죠. 근데 이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소련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을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돈을 되게 쓰게 만든 거죠. 일부러 군비 경쟁을 더 가속시켜서 소련이 막 따라오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도박으로 따지면 레이스를 한 거지. 결국 이제 가랭이가 찢어졌습니다. 소련이. 지금도 물론 푸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략에 잡혀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데 우리 영상 채널 영상의 구독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의 미국인보다 어떤 상태냐를 우리가 모르고서는 잘못하면 오판을 하게 돼. 오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70년대의 미국은요, 유아 독존의 미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아 독존의 미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자 합의라든지 또는 반도체 협정 같은 걸 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조져버렸죠. 깝치던 일본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뭐 경제 동물이네 뭐네 그러면서 이제 깝치던 미국을 완전히 조져버렸습니다. 일본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1등도 아니었을 때도 그 정도였는데 전 세계 1등인 지금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도 미국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예전만 해도 미국이 소련의 눈치를 봤어. 그래서 소련이 뭐 이렇게 이렇게 견제를 하면 좀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했다고. 움츠러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미국이 이스라엘 말도 잘 안 들어. 옛날에는 이스라엘 말을 잘 들었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소련 편으로 들까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련이라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름대로 눈치도 보고, 또 그 눈치를 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아양도 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리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도 막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해보자 하고 G7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이 G7도 어떻게 보면 소련하고 비슷한 어떤 국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비책인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떠냐? 미국이 G7이니 뭐니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봤어요, 지금?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G7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했어요, 이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이런 거 만들자. 그러니까 새로운 걸만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 그리고 G7 무슨 필요야? 뭐 G8도 있고, 뭐 G11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지금 있는 예전에 미국이 예전에 막 구걸했던 나라들,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너희들한테 뭐 그런 말 했었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미국이 최고 이렇게 얘기하지. 이전 80년대, 70년대랑 비교했을 때 미국의 국력을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주안점을 둬야 되냐면,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여파로 갈 것이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때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달러가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뭐 스위스 프랑도 재탄했고, 예. 그리고 지금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그리고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 이런 것들도 달러를 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달러에 버금가는 화폐였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N에 대한 엄청난 그 동경이 있었고, 마르크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가 뭐 독보적으로 무조건 달러,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달러 외에는 자파야, 자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옛날에는 일본이 엔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바로 밑에 있는 정도의 달러였기 때문에, 그 위상이었기 때문에, 뭐 일본을 제로금리 이런 거 해도, 제로금리 같은 걸 하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제로로 만든다면 원화가 지금 남아나겠어요? 다 밖으로 나가버리지. 환율이 그냥 엄청나게 돼버리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제로금리 같은 거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도 경제 위기가 오면 엔화를 서로 사겠다고 날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그 자신이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엔화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까 금리 같은 거 제로로 만들고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거 만들어도 서로 엔화를 사려고 날렸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1%를 올렸는데도 별로 엔에 대해서 옛날 같은 그런 귀중함을 느끼지 못해. 심지어 한국 사람마저도 지금, 우리도 지금 환율이 폭등했는데도 일본 엔화를 개똥으로 여긴단 말이야.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경제라는 것이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이 거의 넘쳐 흐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시어머니인 개빈 워시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FM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유두리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 금융 같은 거는. 근데 그런 유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달려있는 금융기관들,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다 FM으로 하고 있는 거야, 뭐든지. 따박따박 날짜 되면 돈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 가지고 뭔가 남의 돈 가지고 빌려서 했든 아니면 어떤 거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옛날처럼 유두리가 없고 완전히 다 FM. 그런 상황으로 이제 금융 환경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AI라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 나오다 보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AI라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기업의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그 쏟아붓는 쪽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인 거야. 그래서 그 쏟아붓는 돈이 지금 반도체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돈이 넘쳐나냐? 그것도 아니야. 자기들도 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돈을 써서, 반도체, 이런 그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환경이 바뀌는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봐요. 한국에 돈이 그렇게 빨려 들어오는데도 환율이 왜 오르겠어요? 그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게 신문지상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는데 삼성하고 SK가 한국에다가 돈을 지금 갖다 쓰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무슨 투자나 하니 발표하고 그런 이유가 삼성하고 SK가 밖에다가 돈을 쓰게 될 경우에는 달러가 한국으로 안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외국인이 생각할 때. 지금 전 세계 달러가 지금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좀 들어가는 판에 한국에서 돈 번 SK나 하이닉스의 돈도 미국으로 들어가면 한국 원화는 똥값이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겠지. 그러면 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투매. 원화에 대한 투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가 그냥 환율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야. 환율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SK니 이재용을 불러다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호남에다가 뭘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쇼야, 이게. 이 얘기를 지금 어떤 봉준파고 유튜브도 안 하더라고요.
홍춘욱 박사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전 딱 보이던데. 청년의힘은 그게 보이는데 왜 다른 분들은 그 얘기가 안 보일까요? 예. 지금 솔직히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투자 계획을 막 나불대고 있는 거잖아. 왜 그러겠어요? 외국 애들이 보기에 분명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쟤네들도 돈 번 거 한국으로 못 가져 들어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의구심을 갖는 거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실제로 외국 애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은 쓰긴 쓰겠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를 지금 막 주식을 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얘기까지 지금 분석해 주셔서 얘기하는 사람 못 봤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AI라는 어떤 트렌드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막 써제끼니까 돈이 지금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하이닉스도 지금 원래 현금으로 주기로 했던 거 어떻게 한다 그래? 자사주로 준대잖아, 50%를. 삼성은 아예 전략을 다 자사주로 주기로 했어. 주식으로 주기로 했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어, 지금. 예.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돈이 막 씨가 마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쏟아져 들어가느냐? 돈이라는 것은 안정된 곳으로 간다고 제가 본부장이 금융을 말한다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돈이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많이 모여있는 곳에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여기 10%가 있고 저희 90%가 있으면 90%로 또 쏠려버려요. 왜? 돈이 많이 쏠려있는 곳에서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붙어 있어야 내가 더 안정적으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야. 예. 그래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쓸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 지금 현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사업성이 그나마 있는 기업이 많은 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내 돈이 좀 더 어떻게 하겠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한국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게 되냐면 지금 미국 외에 있는 어떤 나라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보니까 싸 보이고 내일 보니까 비싸 보이고 막 이러니까 계속 폭락폭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꼬랑지가 막 흔들리는 이유는 대가리가 흔들리기 때문인데 그 대가리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떨 땐 되게 싸 보이고 어떨 땐 비싸 보이고 하루만 자도 막 생각이 바뀌고 그러는 거야. 고점 대비는 35% 떨어졌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불안해 보여. 왜 불안해? 한국이 이거 돈 괜히 여기다 놔놨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워런 버핏이 또 한마디 하면서 야 너희들 지금 주식시장에 돈 넣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결국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중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미국인들도 펀드를 넣어가지고 한국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변동성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변동성인 게 별게 아니야. 하루 조속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변동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만큼 기준이 없는 거야. 지금 뭐 외국인이라 그래서 뭐 세상에 없는 정보를 알고 있는 그게 그런 시대도 아니야. 지금은 외국인도 지금 골 때려. 응? 뭐가 맞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AI 시스템, AI의 environment,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돈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눈을 까든지 봐도 어디서 돈이 많이 벌리는지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났다는데 이익은 났는데 돈이 없어. 무슨 얘기야? 이익 난 돈으로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떤 놈이 돈 번 놈이 있다는데 그 돈 번 놈도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이런 현금의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돈을 벌어야 정작 개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어디 내가
도박을 하면은 상대가 주머니에 돈이 드득하게 온 애들이 같이 도박을 해야지 내가 돈을 따지. 상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따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돈이 없으니까 자꾸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 돈 생기면 샀다가 없으니까 빼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고,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지금 한국 금리보다 거의 2% 이상 높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미국이 지금 일본보다도 금리가 거의 뭐 4, 5%씩 높고 우리보다도 2% 정도 높잖아요. 기준금리로 봤을 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정치적으로도 패권국에다가 화폐의 금리 자체가 거의 뭐 2, 3%씩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굳이 달러를 안 쓸, 달러가 미국으로 안 들어갈, 아니,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지. 예전처럼, 예전 우리 그 바이든 때라든지 또는 코로나 이전 때처럼 엄청난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를 찍어내면서 전 세계에 뿌렸던 그 미국하고 지금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기본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리시어링.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기조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거의 동일하게 똑같고, 거의 동일하게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바이든도 그걸 했었고, 트럼프도 뭐 밖에서 뭐 사업하는 꼴을 못 보니까, 심지어는 외국 기업마저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쌩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세계화라는 것은 중국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세계화 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세계화로 돈 번 놈은 누구다? 중국인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이 세계화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을 자본주의화 시켜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꼬봉이라든지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나라가 세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부강해져 버리고 결국은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걸 깨닫고 나서 세계화를 아예 절단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가고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예 돈을 못 벌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딱 통화를 빨아당기는 거야, 미국으로. 빨아당기는 겁니다. 목표는 뭐다? 중국의 부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그럼 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 시스템 개박살 내고 있죠. 달러 다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뭐 있어야 중국 걸 사든지 돈이 있어야 뭐 중국 걸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예 그 토양 자체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게 하지. 석유도 다 막아버렸지.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싹 다 막아버렸지. 중국이 뭘로 먹고 삽니까? 원유를 받을 수가 있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있어. 전 세계에 있던 돈은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본 주식도 폭락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는 엔화도 못 버티는구나. 근데 엔도 못 버텨요. 옛날에는 거의 달러에 거의 버금가는 화폐였는데 지금 엔도 못 버티는 상황입니다. 뭐 원화는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이 전 세계에다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달러를 많이 버는 나라도 지금 그 안에 있는 증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폭락을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뭘 알아셔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중국을 얼마나 돈을 말려가지고 중국을 바싹 말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주식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지금 넌센스라는 거예요. 넌센스. 그러니까 돈이 막 빨려 나가는데 한국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가 대단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백날 해보면 뭐하냐고. 돈이 계속 미국으로 빨려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돈까지 지금 미국으로 빨려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일본 돈 빌려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도 아예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야. 왜? 돈이 있어야 돈 놓고 돈 먹기란 말 있잖아.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 가서 돈놀이를 해서 벌려고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 벌지. 돈이 있어야 벌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 미국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1조를 한 게 오늘 워런 버핏이 한 얘기처럼, 지금 AI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전 세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너무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왠지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더더욱.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당분간은, 올해 당분간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그렇게 큰 돈 벌기 힘들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홍콩 증시도 모두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외에 있는 다른 어떤 국가에서 뭐 주식 수익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돈을 벌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돈이 다 미국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원한다. 사서 읽어보세요.